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 서열 1위의 합참 의장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심한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이것을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과 지금 합참의장이 평생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등을 하죠. 지금 대답하면서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흔쾌히 못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합참 의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고민이 될 겁니다. 잠이 안 올 때도 있을 겁니다. 우선 먼저 대통령과 합참 의장의 관계는 법으로 무엇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네, 국군 조직법에 명확하게 합동참모의장의 임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령에 있어서 장관을 보좌하고 작전부대와 합동부대를 작전 지휘 및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관님이 군령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장관께서는 오랫동안 국방위에서 몸담으셨고 국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18대부터 안기백 의원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여기서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군 서열 1위인 합참 의장은 진정으로 군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말씀할 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든다. 그럼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첫 번째 적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적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의 대남 단절 조치와 적대적 두국과 핵미사일 재래 전력의 양적 질적 고도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삼축 체계부터 해서 첨단 전력을 국방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남북 대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군의 전투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 때 우리가 삼면을 바다로 되어 있는 데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직접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이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과 군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고 끌려다니면 우리 군 전체가 끌려다니고 망가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북 간의 관계에서 핵무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북한 김정은 핵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했어요. 선대 수령들이 남겨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다.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또 법제화를 하면서도 포인트가 핵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명문을 하는 것이고 전술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든지 위험이 임박하면은 핵을 사용하겠다. 또 위험이 처한 경우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쏴라. 이런 내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이 법제화한 총 11개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2040년도에는 북한이 약 400발의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전력에 대해서 재래식 무력이 우리가 높네 낮네 이건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탄두 2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북한이 이렇게 핵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끝납니다. 여기에 대한 억지력을 어디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예. 지금 이 관련된 역할과 임무를 우리 전략사령부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400발이 됐을 때 일부분은 억제력이 발생할 수 있다. 삼축 체계로. 그러나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운명에 관련된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드론 사령부를 만들었다. 아까 백선희 의원도 질의할 때 그랬지만 드론 사령부가 만들어진 게 북한의 대남 무인기 침투한 데 대한 대응 조치의 일부로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지난번 정부에서 이 사건이 생기고 대남 침투 적의 무인기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하게 드론 사령부를 만든 거예요. 이제 북한이 지금 대남 적화가 아니라도 국지 도발을 할 때 응징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의장님. 누구라도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를 가한다면 합참은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